예, 좀 전에 소개받은 교과부 창의인재 육성 과정입니다. 저는 담당 업무가 이제 주로 뭐 영재 교육이라든지 요즘 이제 신문에 많이 뜨고 있는 어떤 창의인성 교육 뭐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저희 차관님이 사회적 기업에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창의적 기업, 사회적 기업하고 창의인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왜 나를 내보내시나 하고 이제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이 사회적 기업의 어떤 토대 마련이라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참 이 창의인성 교육이 이제 사회적 기업까지 이제 발을 넓히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네 번째 세션의 어떤 엠파시 에듀케이션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이번 다섯 번째 세션은 조금 분위기가 딱딱한데요. 이게 정부가 개입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정부의 역할이어가지고, 이 사회적 기업하면 그래도 가장 좀 바텀업에서 올라와야 되고 가장 어떤 따뜻한 어떤 기업의 이미지인데, 이 가장 딱딱하고 이게 가장 차가운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 이게 어떤가 싶은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이 잠시 그 우리 노동부 국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기업을 보고 있노라니까 참 전전 정부의 벤처 기업 육성 정책이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꼭 그 정부가 접근하는 절차가 비슷합니다. 그때도 이제 어떤 1만 개 벤처 기업을 육성해서 뭐 100만 명 고용하겠다고 하는 어떤 야심찬 계획으로 어떤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고, 어떤 이제 처음에는 어떤 직접적인 지원을 하다가 뒤에는 이제 어떤 간접적인 지원까지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벤처 기업 자체는 뭐 고사하고 벤처 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좀 세상에 사라져버린, 정부는 상당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 참담한 실패로 끝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때도, 정부가 역할할 때도 상당히 앞에 그런 어떤 경험들을 좀 되씹어서 어떤 또 다른 이제 실패를 하지 않도록 좀 개입을 할 때 상당히 그 방법론을 좀 이제 잘 택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역할 중에 이제 노동부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법도 하시고 이제 뭐 이렇게 하십니다만은, 우리 교과부는 이제 뭘 할 수 있냐? 물론 이제 저희 교과부가 이제 교육시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시장의 일부를 어떤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우리 방과후 학교가 아주 대표적인 어떤 이제 그런 시장일 수 있습니다. 거의 시장 규모도 한 1조 원 가까이 되고, 어떤 교육이라는 어떤 공익과 어떤 이제 사적인 어떤 영리 추구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분야가 또 이제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어떤 제공 측면에서 교과부의 역할을 하나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교과부가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이런 이제 정신 교육이 이제 우리 학생들의 몸에 다 스며들게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별다른 기업이 아니고 그냥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이 다 이제 사회적 기업의 어떤 색깔을 띠는 어떤 공적 목적, 공익과 사익을 같이 추구하는 이제 그런 어떤 교육의 어떤 거기에 우리 교과부의 역할을, 어떤 근본적인 역할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이제 올 연초부터 이런 이제 학생들을 키우자고 이제 창의인성 교육을 무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뭐 일부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창의성과 어떤 새로운 것을 개척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그래서 똑똑함과 착함을 동시에 가지는 이제 그런 학생을 이제 키우는 것이 이제 창의인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비해서 잠깐 그 창의인성 교육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세션 할 때 보니까 창의인성 교육이 뭔가 또 조금 회화되고 정형화되고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뭐 교육이 따로 있고 또 창의인성 교육이 따로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좀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듯 싶었어요. 저희 이제 창의인성 교육은 특별한 교육이 아닙니다. 저희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어떤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어떤 이 교과 활동을 통해서 창의성을 가르치고, 또 이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고 그럽니다. 그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창의성의 어떤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창의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를 할 때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강의식으로 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토론 수업을 한다든지 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5분은. 그래서 이제 그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그 국어 수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를 배려하고 남의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어떤 그런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 창의성 교육입니다. 또 이제 교과 활동 외에 어떤 이제 주말이라든지 방학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그런 다양한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뭐 진로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각종 어떤 이제 자율 활동이라든지 그런 이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이제 창의성이라든지 또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창의인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부와 동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고 공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학 사정관과 맞물려 가지고 창의성 교육이 이제 공부 그 자체고 또 이제 뭐 수행 평가라든지 뭐 내신이라든지 이런 것 맞물려서 성적 그 자체고 또 입학 사정관과 맞물려 가지고 진학 그 자체인.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공부와 유리된 어떤 이런 별개의 어떤 이제 창의성 교육이 아니고 교육 그 자체인 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제 창의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창의성 교육이 제대로 이제 뿌리 내린다면은 어떤 이런 사회 기업이라는 어떤 이런 토양, 어떤 분위기, 정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제대로 좀 확산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부가 인정 안 해줘도 정부가 따로 자금 지원 안 해줘도 이런 사회적 기업이 어떤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창의성 교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